감염 확진자 수치만으로 얘기를 할 뿐인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방역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실체는 없이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살인자라고까지도 그 노영민 실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 정책으로 K-방역이 성공했느냐, 저는 그건 실패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을 했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땡땡땡땡땡. 초선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국초 방송국의 약체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을 몰고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성 의원님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분 스피치로 본인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 아주 소개요? 강렬한 인상이 강렬한 남을 수 있도록 막 구독과 좋아요가 쑥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여간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 업무에 종사를 해왔고요. 장애인단체 사무총장으로 일하다가 이번 21대 국회에 영입이 돼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서 워낙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복지 부분이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사회 문제로 가고 있는데 너무 주옥 같긴 하지만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니까 한 번 쳐준 거예요. 네, 나갑니다. 아니면 땡땡땡땡.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인 만큼 참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로 오늘 우리 권오은 보좌관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권 보좌관 자기소개 1분 강렬하게 해주시죠. 1분씩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근입니다. 의원님 한 분이 실종되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 앉았는데요. 카메라에 제가 꽉 차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병풍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되고 싶어서 가는 친구 따라간 사람이 대박 나잖아요. 오늘 또 이 이유로 권오은 보좌관 고정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주제 중에서도 백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하면 K-방역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는데요.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백신 확보부터 그 진행사항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백신 관련해서 이 의원님이 좀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실태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국민들께서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백신 도입이 월등히 늦었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작년 11월 달에 벌써 37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전 국민의 100% 수량의 백신을 이미 선구매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서야 1월 달에서야 이제 전 국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백신을 확보를 한 부분이고 그게 지금 2월 중순 가야 6만 개가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인도 공장이 불이 나고 또 유럽에서는 원재료 확보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백신 공급 시기가 계속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2분기, 3분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게 이행이 될지. 저희가 K-방역은 글로벌 탑이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무려 37개국이 작년 11월에 전 국민을 맞출 수 있는 백신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래 예산도 확보를 안 한 것을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예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국내 백신에 집중했다라는 변명도 하시는데 국내라고 공짜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백신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실제적으로는 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나요? 뭐 지난해 연말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13번이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13차례의 그 발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9번은 국내 백신 개발 독려하고 K-방역 그리고 그 K-바이오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냈던 게 사실이고 겨우 이제 9월 15일 날 처음 외국 백신을 도입하는 거를 신경을 써라. 백신 개발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외국에서도 지금 한 180여 개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지금 뛰어들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거는 뭐 한 5개사 정도 이제, 승인이 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기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엄청나서 이게 근데 정부가 근거 없는 이 자신감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네, 정부의 성과를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사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플랜 B를 항상 가동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K-방역에 이은 정부 실적에 지금 시나리오 작성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우가 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우여곡절 끝에 백신은 들어오고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국민 대표로 이게 백신이 온다고 마냥 좋아해야 되는데 마냥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먼저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백신이 종류별로 다 다른데 어떤 백신은 성능이 떨어지고 어떤 백신은 성능이 좋은데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맞아라 하는 것이 이 또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 백신 확보 과정도 신뢰감을 주지 못했는데 그 백신을 맞는 과정,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불신이 쌓여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의 우왕좌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K-방역이라 그러면 두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그 쿠폰 줄 테니까 써라. 문제 생기면 집에 있어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전 두 가지 정책 외에는 그것도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못 봤는데요. 보시기에 이런 식의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의 희생과 협조,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희생, 그런 것이 저는 성공이고, 그 다음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협조가 저는 K-방역의 성공을 이끌었지, 정부가 한 정책으로 K-방역이 성공했느냐, 저는 그건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백신 확보도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했고, 그리고 해외에다가 K-방역에 관한 성공 홍보, 그 다음 대국민 홍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식으로 쿠폰을 주면서 여행을 가고, 뭐 영화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숙박을 장려하고, 뭐 이런 정책을 쓰다가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광화문 집회 탓이다, 이렇게 이제 뭐 심지어는 살인자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실패의 원인을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할 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확진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확진자가 많으니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한 거죠. 그거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K-방역은 정책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방역에 대한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를 양분화시켜가지고 불필요한 혼란까지도 초래해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컸던 방역 정책이라고 보아지고 있고요. 지금 그 버스는 타도 되고 버글버글 거리는 전철은 타도 되는데 4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5인 이상. 예. 환노위에 계시잖아요. 소상공인 정책. 이 인재에 가까운 정책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다들 가장 그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같은 운동 종목인데 뭐 유도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형태인 거고,
뭐 사우나는 안 되는데 목욕탕은 되고, 뭐 목욕탕도 골프장에서는 온탕 냉탕은 안 되고, 뭐 도대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원래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원래 기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광화문 집회 탓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한 3달 지나고 광화문 집회가 일어나고 나서 3달 뒤에 것도 광화문 집회의 영향이고 그때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걸 허가를 해줘요. 그걸 허가를 해주면서 뭐랬냐면 코로나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정부가 보면 보여줬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동부구치소입니다. 뭐 정부 동부구치소는 그냥 그야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죽든가 말든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메르스 사태 터졌었을 때 정부 지금 민주당과 지금의 대통령이 문재인 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수십 명 나왔었을 때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살인자라고까지도 그 노영민 실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부구치소 사건을 했던 것은 슈퍼 초슈퍼 울트라 전파자인 거고 살인자가 아니고 이거는 연쇄 살인마라는 뜻이죠. 정말 이 정도 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내각 총사퇴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모여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짧게 각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련한 것들을 지난 한 8개월간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서부터 어떤 식의 코로나 방역을 갔으면 바람직했는지 좀 한번 의견 청취하고 싶고요. 우리가 과연 K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말로 이제 K방역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서 감염 확진자 수치만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방역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실체는 없이 보여지는 수치로만 지금 K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쌓여있는 그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불안 요인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2차 유행이었던 이제 8월달, 9월달 그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어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이 30% 이상이 나온다. 이거는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고 3차 대유행이 반드시 올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8월달, 9월달에 경고했는데 그때 소비 쿠폰 나눠줬잖아요. 정부에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확진자 숫자가 조금 1000명 단위에서 이제 300명, 400명 단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4차 대유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리두기. 이게 지금 하나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안 모이면은 확산 안 될 거다.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든 국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이제 차라리 코로나로 죽으나 망해서 죽으나 죽는 거 똑같을 것 같다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기준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그냥 효율적으로 9시 이후에는 된다 안 된다 권투는 되고 킥복싱은 안 된다.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게요.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걸 다 세분화해서 발표했다는 것에 그러니까요. 저는 일부 존경심을 표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로직으로. 그거 없어요. 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던진 것 같아요. 던져서 여기로 떨어지면 너 안 돼, 여기는 돼, 뭐 기준이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하지. 그걸 지금 설득을 못 해요. 예, 왜 맞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왜 돼를 설득을 못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씩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한마디 멘트를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희 가족들과 1년이 그냥 사라진 느낌이라서 코로나 1년이 저희 인생을 많이 황폐하게 했고 이 코로나 블루가 저희를 많이 우울하게 했고 모든 국민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백신이 나오고 앞으로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녁에 요즘 가끔
아닙니다. 자주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 대부분 전화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작은 가게를 하시는 다른 분들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하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 가슴이 사실 무너집니다. 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사실 힘이 없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이 민주당하고의 그 의원의 숫자가 너무 열세이다 보니까 밀어붙이기 할 수 있는 힘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희 지역민들께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만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성 의원님. 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힘드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이외에도 소유계층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절실하게 심각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런 피해가 크신 분들, 소유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유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피해를 취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는 시기이고요. 코로나도 올해 반드시 무능한 정권과 함께 저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ING 중입니다. K-방역의 브랜드만 있고 실체가 없는 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떠나실 때 구호를 외치세요. 네, 우리 여기 기존 밟으라고 하나 한번 파이팅 해주시죠. 어떤 멘트로 우리 할까요? 국민의힘이지 뭐 또. 약취들, 화이팅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약취들, 파이팅!